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조 전 장관 회고록 지금 출간이 됐어요? 네, 아직 출간은 되진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은요, 오는 6월 1일 출간될 예정인데요. 제목이 조국의 시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조국 전 장관 SNS를 통해서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 알려지지 않는 얘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선 검찰, 언론에 대한 비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조국 전 장관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조 전 장관은 기승전 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여권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험난 길이 남아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다. 이렇게 썼나 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출간 소식에 이제 조 전 장관 후임이죠. 추미애 전 장관 한마디 덧붙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요.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워주는 촛불시민 개혁사라면서 조국 전 장관을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의 발언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촛불을 힘으로 세운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그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박명수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이제 그 길에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설령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꿰매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찬 응원 보내주신 것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의 출판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네. 주인공은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네.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을 이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글에 쓴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책 소개 문구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를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는 속설로 이렇게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오줌 싼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 나오는 거는 응당 이해는 가요. 그런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판한 건 아닌 걸로 확인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어제 출간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일저자 인턴 입시 자체가 불공평이다, 불공정이다 이러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제 이 전 대표의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저자 논문 작성 등에 대한 그 입시 관행,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조국 사태를 조금 염두에 둔 발언이었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특혜로 보일 만한 일들은 골라낼 필요가 있죠. 청년들께 더 이상의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각 분야마다 제 식구들끼리 서로를 돕는 문화가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건조할 만큼 공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그런 것이 아니죠.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에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니까 어떤 예. 하나가 아니라요. 예. 그 불공정은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유하기를 예.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나듯이 음. 틈만 나면 삐죽삐죽 나오는 것이 불공정이거든요. 네, 조국 전 장관에 따른 허위 인턴서 발급 그리고 논문 일저자 등재 등으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네. 다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발언, 과거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내용 역시 회고록에 담길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요. 조국 전 장의 출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요. 다음 주 출간을 앞두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을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조 전 장관 회고록이 아직 정식 출간 전이잖아요. 근데 네. 벌써부터 인기가 뜨겁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정식 출간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제 나흘이나 남아 있지만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 전 장관이 친필로 이제 사인한 저서는 지금 천부만 지금 한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이트에서는 불과 4분 만에 매진이 되기도 하고 거의 어이구.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반나절 안에 이게 매진 행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나 조국 전 장관의 이 책 샀습니다라는 인증하는 이런 사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 이거 샀습니다라고 인증하는 사진을 저렇게 주문 완료를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누리꾼은 한 권은 소장용, 또 한 권은 탐독용, 한 권은 선물용으로 3권을 샀다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 나 이 책 나온 거 보면서 차기 대선을 생각한 건 저뿐입니까? 라는 이런 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동석 기자 백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조 전 장관 책 안에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김은미 기자 아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걸 보고서 이번 책의 내용 조금 알 수 있었는데요. 이 SNS에 조 전 장관 책 출간 소식이랑 같이 몇 장의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 책 조국의 시간, 저게 이 책 표지 모습인 건데 저 책 표지 모습이랑 같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일부 같이 올렸습니다.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 답답할 땐 어두워지길 기다려서 산책을 나가기도 하는데 어떨 때 응원해주는 분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떨 땐 다짜고짜 와서 욕설하는 사람도 만난다. 이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게 이번 집필 과정의 소회를 밝힙니다. 아까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나왔었죠.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내려가는 심정이다. 꼭 참고 썼다.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윤정 기자, 이 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낙연 전 대표 반응은 봤어요. 네. 그러면 소위 이제 조국 흑서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여기 이 조국 흑서를 쓴 저자들 반응 궁금한데 나온 게 있어요? 네, 조국 흑서를 쓴 저자들은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경우에는요, 이 책 사진을 올리면서 가지가지 한다라는 얘기를 짧게 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좋아요라고 공감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죠. 권경애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만 되뇌이는 분이,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148조가
자체가 이 증언 거부권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조 전 장관이 부인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계속 거부한 이 내용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면서 다시 한번 국론 분열 확장을 꾀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은 이 책으로 인해 물 건너간 듯하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아직 뭐 정식으로 출간되진 않았는데 벌써 뭐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목소리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다시 조국 사태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내년 대선에 악영향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비판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출간 이후에 파장이 좀 있을까요? 참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회고록이나 뭐 자서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모든 일을 정리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한테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재판이 당장 진행 지금 중이니까요. 부인이 일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또 본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재판에서도 본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실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법정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다툼이 있는 사례에서 거기서 진실을 밝혀져야지만이 제3자 일자 볼 때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만 한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 입장에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진실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판부라든지 사법적인 상황에서 증명받아야지만이 나중에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회고록을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거 내리기 이전에 지금 저렇게 본인은 법정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책으로는 나는 진실이다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또 지지자들을 겨냥한 책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졌죠. 지금까지 사실은 이 윤석열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본인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증명받고 난 다음에 정말 나의 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근데 지금 재판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게 진실이라고 책을 낸다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떤 객관적으로 진실로 증명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생각 따라서는 그 부분도 논의될 수 있겠네요. 과연 책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조 전 장관의 재판 내용 비교를 한번 해서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